지금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자친구랑 합치면은 괜찮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 쪽이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이 남자의 전체에 내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가 그만큼 애정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시면 끊으시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지난번 그 첫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던 코너입니다. 일명 결혼할 결심 코너인데 저희 채널이 이제 부동산 재테크 채널이긴 하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연애와 결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결혼 전문 변호사라고 할게요. 결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네. 이거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결혼한 결심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마라맛 상담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실 상담이라는 게 또 네. 어떻게 또 두리뭉실하게 하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이게 단호한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제가 또 단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옆에서 그냥 네. 추임새만 넣어주세요. 그렇지만 아마 네. 저번처럼 저희가 또 네. 투닥투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보면서 같이 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 근심이님이시고요. 4살 차이 커플, 사연자가 20대 후반의 여성이시고 예비 부부 월소득이 괜찮네요, 둘이. 여성이 이제 385에 플러스 알파. 네. 그러면 얼마야? 아무리 못해도 연 한 5천 5천? 가까이 되는 분이고 남성분도 거의 한 4천 가까이 되는. 그래서 두 분이서 한 9천 정도 버는 커플인데 뭐가 근심일까 보면은 내가 집이 사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하다. 라는 거가 이제 사연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 애청자 근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9년차 장기연애를 하고 있는 4살 차이 커플이에요. 남자가 32, 저는 28살.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다가 22년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깡으로 1억을 모으고 나니까 나도 투자라는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여름에도 걷고 추운 겨울에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꺾이면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혼자서는 4억이 한계라고 한 수원 어디 정도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좀 아쉽다 했었는데 네. 잠깐만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네. 남자친구랑 합치면은 그냥 순식간에 한 5, 6억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네. 무리하면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내가 집이 사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28이면은 진짜 결혼 거의 안 하는 나이대인데 그렇죠. 네. 이때 결혼하고 싶어진 것 자체가 나 네. 집 살 수 있네. 옆에 남자친구랑 같이 모으면 이런 마음인 건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진 건지 그 마음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냥저냥 성격은 맞으니까 확 가버릴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내가 인생 이렇게 대충 정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남습니다. 네. 확신이 안 섭니다. 어떻게 다들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들 이렇게 고민이 많이 생기나요? 근심이님은 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을 나이인데 아직은 근데 갑자기 결혼할 생각이 든 게 이제 부동산 집을 사고 싶어졌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모으면 연봉이 한 9천 정도 되니까 그냥 네. 바로 집을 살 수 있네. 그러면은 나 재택할 수 있잖아. 라는 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민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네. 이제 제도 자체가 네. 소득을 또 보기도 하고 대출을 할 때 막 이런 것들도 막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본인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의심스럽다 하니까 네. 사실은 이게 좀 결론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까 상황 설명한 것 중에서 네. 그 1억 정도를 모았고 그다음에 1억 모았고. 대출까지 풀로 당기면은 본인이 이제 4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데 대신에 네. 4억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나 혼자의 스스로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있겠으나 본인의 혼자의 자력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네. 과연 내가 이 남자친구랑 결혼을 서두르겠느냐, 결혼을 생각하겠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옆에 네. 있는 남자친구 돈 땡겨가지고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네. 있는 남자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갑자기 누가 한 2, 3억 돈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나 혼자 집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냐라고 그쵸. 네. 물어보면 그러면 왠지 안 할 것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20대 중반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 분위기가 네. 재테크를 안 하고 뭐 네. 집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뒤처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내가 맨날 친구들 만나면 자가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미쳤다고 본인이 자가가 있니? 나한테 네. 내가 20대 애들 뭐 그러면 미친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런 20대 자가가 어디 있어?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상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더 넘어서 본인의 이제 상황을 따져보면 그런 기준으로 해보면 어때요? 제 기준이 맞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돈이 부족해서 결혼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네. 이거는 뭐 저도 거긴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9년차 장기 연애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이가 28이래요. 그럼 19에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으로 한다고 쳐도 아니면 뭐 이번이 이게 9년 20살 때부터, 차니까 20살 때부터 사귄 20살 거죠. 그러니까 CC 그러니까 거보다. 대학교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만난 거잖아요, 그냥. 네. 대학교 오빠를 그냥 만났는데 복학생 뭐 오빠겠지 4살 차이니까. 근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냥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9년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시다. 일단은 박수. 네.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한 번에 쭉 이렇게 사귀는 고 이제 결혼한 것들이 네. 어떻게 결혼해서 네. 이렇게 좋다고 보세요? 안 좋다고 보세요? 어떻게 근데 저는 보여요? 오히려 궁금한 네. 게 남자분들 많이 하시는 중에 네. 많이 하는 말씀 중에서 결혼 전에 많이 놀아본 놈이 결혼 잘하고 네.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저렇게 오래 사귄다는 게 두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하고 나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헤어지는 케이스는 그냥 뭐 나쁘지 않아서 사겨 하면서 그냥 시간이 훅 가는 장기 커플들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싸우진 않으니까 뭐 네. 얘가 막 엄청 좋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 그래서 그냥 쭉 가다가 네. 우리 결혼할 거지? 그래야겠지. 그럼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내년쯤 할까? 하다가 하는 네. 사람들도 많아요. 있죠. 그쵸? 생각보다 네. 많아. 네네네. 그래서 13년 사귀고 결혼하고 막 7년 사귀고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막 1년 만에 헤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장기 커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반대로 장기 커플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썸을 타자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쳐내는 거죠. 네. 얘 제끼고 얘 네네. 제끼고 다 제껴가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온 장기 커플들은 저는 뭐 그거는 잘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커플은? 이분들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9년이라는 게 이게 쉬운 기간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은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보통 깨지는데 되게 아쉽다. 왜요? 아니, 아쉽잖아. 이런 결혼하면은. 아쉽다. 좀 더 많이 사귀어봤으면 보통은 이제 군대를 네. 가면서 네. 헤어지는데 네. 4살 차이라는 거는 복학생이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만나가지고 또 안정적으로. 20살 때 네. 만났으니까 네. 헤어질 방법도 없었지. 뭔가 건수도 없고 그냥 완전 커버 딱 친 거죠. 아무도 건들지 마. 1학년 때 딱 그러고 이제 쭉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4살 차이니까 취업도 아마 조금 더 먼저 했을 거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네. 남자친구가 이제 32이니까 이제 네. 결혼도 슬슬 생각하는 나이니까. 집에서도 뭐 당연히 결혼할 거지 뭐 이러고 있었겠죠, 둘 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큰 고민은 아닌 건가요? 전 되게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건 난 근간을 흔드는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굳이 지금 결혼할 필요는 없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한테 그냥 한 2억 빌려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내 명의로 살 테니까.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뭐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전세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막 매몰돼 있는 거 보면 네. 뭔가 다른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드네요. 자, 이거는 그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성격은 맞으니까 확 가버려라는 말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인 게 결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해도 막 불안불안한 게 결혼이거든요. 아니 소개팅을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전 소개팅을 40 몇 번 했습니다. 40 몇 번? 45번인가? 다 까였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까인 적이 많고 어. 안 까인 적도 있었지만 그럼 정말 많은 어떤 여성상들을 받겠네요. 전 정말 많이 봤죠.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아니요, 1년 동안. 저는 그걸 아주 권장합니다. 아주 추천합니다. 단기간에 소개팅이든 뭐 결혼 정보 회사든 뭘 해라. 결혼 전에는. 왜냐면 그거를 했더니 네. 한 2, 30명 정도를 네.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범위가 딱 정해집니다. 와꾸가 나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번 만나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뺄 거 빼고 남을 거 남기면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대략 이 정도 군이구나. 근데 이 군에서 살짝 좀 넘어가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럼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격은 맞으니까 가버려 이런 건 안 된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아마 내 인생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이 생길 때 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속물이 되어버려 어릴 때 안 본 조건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오래됐지만 아늑한 자가에 살고 계시고 노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친구 집은 홀 어머니시고 현재 1,000에 40 보증금에 집에 월세 살고 계시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시지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제도 하나가 있지만 도움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남자친구가 20만 원 정도 어머니 월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비정기적으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남자친구가 한 연 240보다는 더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잔소리해서 좀 줄인 거예요. 부모님 희생 덕분에 저는 가난은 못 느끼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연애로는 괜찮았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의 가난이 저한테 오는 게 감당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으로 결혼을 추진하려는 남자친구를 민기적거리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결혼을 또 하자고도 하고 그리고 나도 집도 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남자친구랑 합치면은 괜찮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 쪽이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지속적으로 뭔가 돈이 계속 나갈 것 같은 이 불안감. 저 너무 놀랐어요. 남자친구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남자친구는 가난하지 않거든요. 남자친구는 가난하지 않다. 네, 어디가 가난해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신에 몸이 약하시고 해서 많은 돈을 버시진 못하지만 본인 네. 의식까지 해결해 주는데 약간 모자라 돈이.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지원을 아들한테 받는 건데 네. 이거를 보고서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가난의 기준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희생 덕분에 가난을 못 느끼고 자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남자친구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넉넉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잘 키워주신 것 같고 남자친구가 이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면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히 이제는 노쇠한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 네. 그게 월 20만 원 정도면 네. 저는 전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거를 본인이 연 240만 원이라는 것도 다 지금 자기가 체크한 거고 네. 잔소리를 해서 줄였다? 야, 좀 너무하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뭐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사실. 아니 결혼하기 전이니까 더 이상한 거야. 왜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왈가왈부하냐고. 죄송합니다. 또 폭주하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건 저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결혼하기 전이잖아 이거는. 결혼하기 전인데 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주는 거를 말릴 수는 없죠 사실. 물론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걸 가지고 내가 막 뭐 하지 못하게 할 건 아니죠. 왜냐면 뭐 결혼하고 나서는 뭐 못하게 할 수는 뭐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경제 공동체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한 315만 원 정도 번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20이라면 그렇죠. 뭐 다른 거를 또 아끼는 부분들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정도 나가는 거가 어떤 이 가난이 나한테 온다라고 느낄 네. 부분은 아니다.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본인이 너무 이미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런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뭐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경제활동 하시지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돈이 더 나갈 네. 수도 있고 뭐 네. 또 뭐 병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 어떤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네. 뭐 시어머니든 아니면 장모님이든 어떤 네. 뭐 홀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어떤 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서 뭐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은 없나요? 너무 많죠. 그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런 걸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것까지 걱정하면 하지 마세요, 결혼. 네.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 초반에는 용돈을 끊을 거다라고 했다가 20 정도는 드려야지 생활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 아들이 봐도 이거 안 드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뭐 용돈이 아니고요. 네, 생계비인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이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를 너무 좀 그렇다. 네. 근데 네. 저는 버는 돈 말고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드리든지 본인 용돈 내에서 해결하든지 추가로 고정비가 책정되는 형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수긍했고요. 이게 옳은 방향인지 생각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네. 남자친구도 한 300 벌고 네. 내가 이제 한 400 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 정도야. 아, 그러면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돈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죠. 진짜 커피값 서로 아껴가지고 네. 그죠. 10만 원씩만 아껴가지고. 네. 근데 그걸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요즘에 어떤 그 반반 세대 어떤 그런 세태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보면 네. 이 20이라는 거를 이제 남자친구는 좀 이렇게 뭐 비용이 나갈 수는 있지만 대신 다른 게 또 성향이나 뭐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또 다른 남자는 20만 원의 뭐 비용은 안 나가겠지만 엄마 용돈은 안 나가지만 대신 다른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주사가 심하다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그림으로 좀 보면 맞아요. 네. 내가 이게 무조건 손해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 연 240이라잖아. 참. 그러니까 음. 이거를 그냥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뭐 나는 이게 한 120이면 솔직히 월 네. 120 낸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죠.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라면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오빠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어머님한테 30만 원 드리자라고 네. 하면은 이 남자친구는 정말 오히려 더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20만 원을 더 막 쪼고 이렇게 해. 그러면 알았다. 처음에는 뭐 수긍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네. 이게 분쟁이 이게 그럴 수 갈등이 있죠. 발생을 네. 하고 남자친구가 항상 속상한 거예요. 예,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구차하잖아요. 네. 슬프다. 그리고 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를 왜 하는가?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는가를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랑 이제 남편 아내 관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네. 잘 살자. 네. 잘 살고 그게 경제적이든 어떤 뭐 정서적이든 잘 살아가지고 행복해지자는 게 목적인데 네. 이게 돈을 벌자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점점 불행감을 느끼고 안 좋아지는 그 감정에 계속 가면서 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생기게 가는 그 길로 일부러 막 몰아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게 맞는 것인가. 어찌 보면 지금 이 남자친구한테는 20이라는 돈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뭐 한 20 정도 뭐 네. 주고 뭐 하면 뭐 이런 거 좀 쿠팡이츠 같은 거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주면 네. 되지라고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이게 아.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엄마한테 주는 돈. 이건 감정적인 돈이거든. 벌써 지금 드라마 떴다 지금. 생각나. 엄마 이거 용돈 받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거 그거 괜찮대? 영숙이가 줘도 된대? 그러면 네. 괜찮아. 근데 영숙이 저번에 보니까 눈빛이 안 좋던데 나 이 돈 못 받는다. 야 얼마나 슬프냐 그게 엄마가. 엄마 그냥 받아도 못 고마워. 받아 나. 아니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잖아. 나 못 받아. 엄마 받아줘. 울고 막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막 미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분노가 맞아요. 생겨서 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안 들지. 이거 옳은 방향 전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정말 이건 좀 단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거 네. 그거 있잖아요. 네. 제가 어디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되게 감정적이나 어떤 돈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 네. 나중에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네, 네. 역전돼가지고 네. 우리의 엄마 아빠 나 장인 장모님한테 그 처갓집에 뭐 좀 해줘야 된다고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나요? 아 정말 많죠. 그것도 많아요. 아이고 몰래 뭐 엄마 집에 냉장고 사뒀다가 이혼 소송까지 간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그 근시민님, 요게 옳은 방향은 아닐 것이다. 네. 요거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줘도 된다. 두 분이서 버는 거에서 이거 없다고 해서 이 재테크가 무너질 정도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 상황이면 근심이 남자친구분이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도 있어. 그래서 근심이 남자친구 소환해야 돼. 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 근심이 남자친구 이거 이 영상 안 보기를 바라야 되는 건지 우리 근심이님도 이게 연애가 오래돼가지고 이 오빠가 다 받아주니까 너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좀 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 남자친구 쥐어 짠다고 해도 계속 짜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툭 끊어집니다. 아시겠죠? 대학교 CC고 선배이던 남자친구가 열심히 살고 주도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사귀게 됐는데 사회에 나오면서 연봉도 더 높아지고 자산도 더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크게 의지가 되지 않네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변호사계나 이런 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쪽도 네. 열심히 네. 뒷바라지했다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거 다음 질문이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옛날에 좋았던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헤어지는 게 맞고 아니다 싶은데 굳이 결혼해가지고 투닥투닥 사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은 젊을 때 불을 읽어서 좋아하는 일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사업할 마음이 없고 그냥 연봉 올리면서 프리랜서 수익을 늘리는 게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공격수고 남자친구는 서포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랑 살면 스트레스일 것 같고 나는 그냥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어 하면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는 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9년 사귀었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 법은 절대 없다. 그러다가 9년 사귀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고 흘러갔다가 그게 오히려 더 문제다. 당연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어요 해서 헤어지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많다. 네.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저를 너무 잘 사랑해 주지만 상대방의 가족이 저를 너무 고민되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의 가족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지금 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또 사연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광경들 너무나 많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제 고시 이제 공부해서 네. 막 딱 이제 연수원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배반 배신의 그 현장들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막 하나요? 해요. 아, 피켓 시위 되게 많았어요. 아, 진짜로? 네. 옛날에는 자살 사건도 있어요. 자살 사건도 있고. 아무튼 그건 되게 예전이고 딱 붙었어. 딱 붙으니까 이제 이별을 통보하거나 그건 네. 저는 뭐 막 수시로 봤죠. 그거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네. 내가 이제 막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막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옥바라지 해줬어. 그래가지고 막 옥중 결혼하자 막 이러고서 막 너밖에 없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석방됐어 나왔어.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시 공부나 옥바라지까지 나왔어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분의 사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 결혼을 할지 말지,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내 네. 신변, 내 경제적인 상황 혹은 내 가족들 이 상황이 지금하고 변화했을 때 내가 여전히 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네. 문제거든요. 이분은 만약에 본인이 비슷하게 300대를 벌고 있지만 네. 본인이 500만 원, 600만 원 벌었을 때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느냐?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배우자나 이혼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내가 상황이 변해도 이 사람을 과연 내 짝으로 오케이 할 수 있느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어때요? 네,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대부분 그냥 지금 현재의 그냥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냥 결혼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그 다음에 상황과 이 조건이 바뀌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미 네. 바뀌고 있어요. 이분은요. 네. 왜냐하면은 대학 때는 둘 다 이제 돈벌이가 없었고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나와서 본인이 좀 더 잘 나가게 잘 되니까 먹고. 괜히 남자친구의 가난을 들먹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네. 투자도 하고 점점점 막 촥촥촥 갈 것 같은데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네. 같은데 그러면 헤어지는 것도 저는 이 남자를 위해서도 맞아요. 이 여자분을 위해서도 네. 더 좋을 수도 있다. 또 결국에 결혼할 결심에서 이제 헤어질 결심으로 오늘도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은요. 뭐 20만 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남자의 전체의 내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가 그만큼 애정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시면은 끊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다 없다. 네. 돈 네. 다 없고 그냥 뭐 우리 다 거지됐다라고 생각해도 이 남자가 너무 좋으시면 결혼하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화해서 이 사람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